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뭔가 상쾌한 하루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급등한 하루입니다. 빠르게 오늘의 경제 공부, 주식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1등으로 다뤄야겠죠.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으면 그날은 주가가 하락한다. 이러한 전설이 있는 삼성전자. 그런데 꽤나 큰 서프라이즈를 확실하게 보여주니 오늘 삼전 2%가 넘는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았나? 원래는 9조 원대 영업이익만 나와도 나이스 나이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7개 분기 만에 1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프라이즈에 반응하며 삼성전자 주가가 3%나 상승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이제 다음 주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는 현재까지 증권사들이 생각했던 이제 실적보다 더 앞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이제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뭐 12만원, 13만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엔비디아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만전자 코앞입니다. 이제 한 3, 4%만 오르면 9만전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9만전자, 10만전자는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건데 과연 엔비디아 소식이 나오기 전에 더 올라갈지 그리고 엔비디아 소식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혹자는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하이닉스가 힘이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HBM으로 하이닉스가 오랫동안 해먹었기 때문에 삼전이 좋다고 하면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으로 넘어갈 그러한 자금도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도 원래 정통의 반도체 강자겠죠?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서프라이즈를 충분히 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이닉스는 조금 뒤인 25일 그때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실적 기대감이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앞으로 하이닉스에는 이러한 노이즈가 나올 겁니다. HBM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삼성전자가 HBM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날 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게 하이닉스가 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잠시간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괴물 같은 실적을 보여준다면 또다시 상승하며 삼전 또 닉스도 둘 다 올라가는 장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상상인 증권은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35만원까지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3입니다. 오늘 장 출발 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로봇주가 좀 올라가 주지 않겠니? 이렇게 예상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소식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100% 무인 공정을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작년 초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부터 양팔 로봇을 직접 구입해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 그래서 결국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다 하는 세상이 오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전기차가 그랬듯이 로봇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시점부터 제2의 제3의 테슬라가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한 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소식에 로봇 관련주가 장 초반에는 반짝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에브리봇,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 초반 급등했다가 마지막에는 살짝 반납하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음입니다. 로봇 관련 이야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로봇 기술과 관련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글로벌에서 66개 기업을 선정하고 이 친구들은 향후 로봇 시대의 주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 나왔다길래 뭐 삼성전자 아니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 라고 하고 딱 봤더니 그런데 네이버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니까 갑자기 좀 놀랍기도 하죠. 아니 뭐 네이버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냐?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이버랑 뭔 상관이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의 계열사 중 하나인 네이버 랩스는 휴머노이드 등 로봇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CES에서 양판 로봇 엠비덱스를 선보였는데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바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네이버가 이제 뭐 로봇주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이버 최근 주가 흐름이 매우 좋지 않은데 오늘 5%나 상승하며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하려다가 어차피 우리 삼정 공부는 다 해놨죠. 그래서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니 그 친구인 삼성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친구죠. 개인적으로 대략 1.5배 레버리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은 매년 10% 정도 성장, 올해 퍼는 18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봐도 평균 20만원 정도로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매력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오의 시대는 온다. 이 또한 우리가 다 공부했었죠.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 바이오의 시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유한양행이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바이오 중에서는 덩치가 조금 있는 유한양행,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영업이익은 내년까지 50% 성장,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퍼는 42, 내년은 32, 내후년은 27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물론 바이오에게 퍼는 큰 의미는 존재하지 않겠죠. 아시다시피 이벤트에 따라 많이 움직이게 되다 보니 개인적으로 바이오 한 곳에 몰빵하는 것은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HLB처럼 갑자기 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또 실적이 안 좋은 친구들도 많아서 혹시나 모를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몰빵하는 거는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여러 기업을 공부해서 그중에 한 3, 4개에 투자를 하는 방식 혹은 ETF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한양행 앞으로 52주 신고가에서 더 볼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인데 왜 일어나질 못하니? 한때 여름의 강자였던 배럴, 여름만 되면은 용돈을 주던 친구였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아예 맛이 간 모습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실적을 보니까 나름 기대감은 좀 있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는 3년간 적자를 피하지 못하면서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9년 수준을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성장을 해준다면은 지금 예상퍼가 5 정도로 저평가 영역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전년비 크게 증가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서 과연 2분기 실적은 어떨지 이 실적을 조금 확인해 본 다음 실적이 만약에 괜찮다, 전년비 또 성장을 했다, 그렇다면은 최근 인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저점 매수 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2주 신저가를 보면서 오랜만에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게 먼저겠죠. 다음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주식에서는 옳다. 아니 길이 드디어 정치 유튜브 하는 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는 실적, 그리고 거토양, 정부, 그 다음에 꿈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정부만 보자면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던 그 정부가 밀어주는 섹터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과거를 보자면 BBIG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부가 주식을 찍어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수익률은 몇 개월간 따뜻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비판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정책의 실효성이 좋든 나쁘든 이걸 떠나서 주식 투자에서는 무조건 최고의 신호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죠. 밸류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딴 게 뭐가 필요하냐라고도 말을 했지만 그런데 주가를 보면은 그때 2월부터 시작했던 친구들이 지금 또 신고가를 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좀 쉬고 있는 대왕고래는 어떨까요? 그리고 아직 출발도 안 한 것 같은 원전은 어떨까요? 저 길에서는 어차피 이 2개는 정부가 또 미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말쯤 이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과연 정부가 밀어주는 거는 진짜 주식 투자에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일지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가 차트가 진짜 이쁘네요. 이런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중국 정부에도 공급된다는 소식. 중국 장수성 정부에서 공개된 신에너지 차량 조달 목록에
테슬라가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맨날 으르렁 하면서 특히 정부 안에서는 그 나라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뭐 해킹 위험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피하는 게 옳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국 정부가 테슬라 미국 기업을 이렇게 쓰게 되었다는 건 분명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중국 정부가 테슬라를 쓰는 이유가 뭔가? 아무래도 최근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다 보니, 아니다, 우리 뭐 그렇게 폐쇄적인 나라 아니다, 이거 봐라, 우리 테슬라도 써,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게 아니겠나 라고 본다고 하네요. 어쨌든 최근 급등 중인 테슬라에 또다시 좋은 소식이 나타났는데, 그 말인즉슨 테슬라가 지금 현재 밀고 있는 FSD 자율주행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더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중국 내 시장에서 테슬라 입지가 또다시 커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테슬라 300달러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벌써 코앞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를까요? 자, 한국 시간으로는 10일 오후 10시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AI 폴더블 폰과 절대 반지라고 불리는 스마트 반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두 제품의 흥행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AI 폴더블 폰이 신규로 출시가 되는 만큼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증권가는 삼전 MX 사업부의 하반기 영업이익을 5조에서 많게는 7조까지 추정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장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폴더블 폰 관련주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기릿은 폴더블 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폴더블 폰의 단점이라고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폴더블 폰이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제품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접히는 건 다 똑같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게임 등 이러한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다음입니다. 요즘 김 관련주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야, 왼쪽의 차트를 보니까 야, 20에선 지지하고 나 다시 갈 거예요 라고 왠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김 열풍으로 급등했던 김 관련주는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니? 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주인공은 사조 시푸드, 사조 대림, 그 다음에 동원 F&B와 CJ 시푸드 등 이러한 종목들이 김 수출 증가와 가격 상승이라는 호재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고점 대비 조금 많이 하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국내 기업들의 김 점유율은 전 세계 70%고 작년 수출액이 1조를 돌파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출 증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과연 김 관련주 한 번 더 상승해 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설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은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아직도 요원하고 미분양은 여전히 높고 공사 원가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어떤 사람이 봐도 야, 건설 답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상반기에는 신용등급이 하향되는 등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만 이 와중에 DLENC는 회사채가 흥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전체 건설 경기가 좋아진 건 아니고 이 회사만 신용도가 AA-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어차피 올 거고,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필 수도 있고, 게다가 회사채 시장도 이제 좀 돌아오는 거 아니냐, 다른 기업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빠지는 게 이제 덜 나쁜 거지 좋아지는 건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는 건설주를 투자할 때는 좀 선별적 투자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의 전력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급가액을 보면 약 1조 원 규모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ESS 시장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ESS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 SDI가 이러한 일을 해준다면 당연히 큰 호재겠죠. 자, 다만 아직까지 삼성 SDI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미확정입니다. 다수 프로젝트로 나눠 체결될 것이라 공급 규모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 2차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2차전지가 아니라 ESS 관련주로 조금 돈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2차전지가 움직일 거는 분명 우리가 알고 있죠. 내년 되면은 분명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 ESS가 2차전지의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인수 검토 중. 자, 크래프톤이 카카오게임즈를 인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지만 당연히 양쪽에서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둘 다 소폭 상승했더라고요. 자, 카카오그룹은 최근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소문이 나온 이유가 뭔가? 카카오그룹은 최근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다가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이 매우 안 좋다 보니 야, 이것도 정리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 와중에 크래프톤은 빵빵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러한 소식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팔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오늘 게임주가 좋았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메리츠증권은 크래프톤의 기존 실적이 단단하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목표주가 34만원을 외치며 오랜만에 크래프톤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오릅니다. 다음 달부터 6.8%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 5월에 인상되고 1년 만에 다시 상승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상승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 적자였다 보니 원가 이하의 도시가스 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며 한국가스공사가 소폭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